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거나 현지 한인 여행사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총괄반장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저희가 이 뉴스를 보고 국내 여행사, 그다음에 미국의 한인 여행사 쪽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좀 얘기가 좀 약간 다르긴 하던데,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여행사 쪽에서는 뭐 상품 준비 중이다 이런 대답을 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당국에서 파악한 실태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점에서요? 네,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방역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만일에 미국을 간다. 내일 미국을 제가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다 하면 비행기 타고 도착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백신이 이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파이자 같은 경우 이제 3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미국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자마자 바로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최소한 PCR 검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미국을 갔다 오게 되면 한 달 보름 정도는 사실은 계속 아무 경제 활동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랑 가능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 그거고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게 미국은 왜 주별로 왔다 갔다 하고 주별로 또 이 백신의 접종 그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백신 접종 속도가 높은 주에서는 우리 주에 오셔서 다른 주에서 백신을 맞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역적인 판단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밀폐된 곳에 밀접된 사람들하고 장기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방역적인 차원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보다 미국이 아직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구들을 감안해야 되니까 10만 명당 확진자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한 247명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은 10만 명당 한 9,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10만 명에 한 3.6명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173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다른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제가 가면 저는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백신을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방역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얘기고 그럼 또 하나는 한국에서 만일에 한국 정부가 제공한 백신을 맞으면 나중에 뭐 작은 확률이지만 이상 반응이 혹시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맞고 오신 분을 정부가 책임지진 않아요. 그 문제도 있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미국 정부하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경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무튼 미국에서 백신을 2번 접종하고 왔어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 안 왜냐하면 해줍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전자적으로 굉장히 행정이 발달돼 있어서 이분이 제가 맞으면 바로바로 전자적으로 이분의 기록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사실은 전자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맞았다는 걸 종이로만 주거든요.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서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백신을 맞으러 일부러 미국을 가는 경우 말고 미국에 그러니까 체류하는 교민이 뭐 백신을 이제 2번 맞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도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좀 양국 정부 간의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걸 인정할 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앞으로는 좀 정부 간의 노력을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그 양국 정부 간의 보증뭐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부 간에 먼저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백신 맞으러 미국 간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에 내일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네. 4주 있다가 돌아와서 2주 자가격리하면 6월 말이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6월 말까지 최소한 1,300만 명 정도는 우리가 고위험이 높은 분들한테는 예방접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굳이 미국까지 안 가셔도 예. 한국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왔네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좀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나온 영국발 뉴스가 하나 있던데요. 네. 교차 접종한 경우 있잖아요. 한 번은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로 이래서 화이자를 맞은 것 같은 교차 접종에서 고열 증상이 이런 빈도수가 높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교차 접종 관련해서 저 외국에서는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교차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영국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차 접종에 대해서 효과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저희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일단은 효과는 아마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좀 더 나타나더라. 네.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맞을 때 좀 더 많이 아프고 네. 그다음에 2차 때는 괜찮고 그다음 네. 파이자는 1차 때는 좀 괜찮고 2차 때 조금 열이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교차 접종을 했더니 그런 마일드한 그런 이상 반응이 좀 더 나타나더라.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그 결과들하고 그다음 이상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온 일단 이제 고열 증상이던데요.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거는 네. 뭐 어떤 중증의 심각한 그 그런 반응은 건 아니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상 반응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보상을 받게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는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었고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신 만든 지도 오래됐고 예.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을 때만 보상을 하는 형태로 그동안은 됐었는데 예.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만든 지가 굉장히 얼마 안 돼서 이게 실험실에서 그다음에 임상실험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 반응 이외에 현실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정부가 이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하실 때 느끼실 수 있는 불안감들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예.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네. 인과성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정부가 이제 그분들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의 요건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있으면 네.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분명한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면 인과성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것 같은 게 상당히 확률이 높은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옥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노르웨이,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연구 중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사실은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네. 그 반대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 50세 이상 분들한테만 맞췄는데 이제는 그 이하의 연령 분들한테도 다 맞추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노르웨이, 덴마크하고 반대의 결정을 내린 유럽 국가들도 있었고 한국은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네. 이상반응이나 이런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예방접종의 긍정적인 효과하고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된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0세부터 64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사전 예약, 접종 예약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약률이 어느 정도예요? 네, 지금 어제부터 지금 60세에서 64세까지 어르신들 예약 받았는데요. 예. 대상이 한 30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예. 한 3만 명 정도 하셔서 지금 한 19% 정도 예약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앞에 70세에서 70에서 74세 분들도 5월 6일부터 예약을 받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분들은 210만 명 정도 되시는데 한 55% 정도 예약을 하셨고 65세에서 69세는 5월 10일부터 예약을 하셔서 저희가 한 사흘 정도 되셨는데 44% 정도 예약을 하셨고 60세에서 64세는 어제 하루 했는데 한 19% 정도 하셨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건데 최대한 좀 많이 접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총괄반장이었습니다.